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용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사 같은 거 많이 가봤나요? 많이 가본 친구도 있고요.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집안의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뭐 여러 동네를 많이 다녀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지내는 것도 각자의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군대 갔을 때 저희 집이 이사를 가가지고 휴가 나왔을 때 못 찾아갔던 아주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엄마가 저를 버리려고 한 건가요?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왜 이동을 할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결국 공부 얘기냐고요? 맞아요. 딱 걸렸어요. 나가지 마세요.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울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구 이동이 뭐고, 왜 인구 이동을 하는지, 인구 이동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인구 이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그러면 인구 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인구 이동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인구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이동은요,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현상을 인구 이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쉽죠. A 지역에서 B로 가는 걸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 인구 이동의 요인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흡인 요인이고요, 하나는 배출 요인입니다. 이름에서 벌써 끝났죠, 여러분. 흡인 요인,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인구를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요인, 뭔가 매력적인 요인이겠죠. 예를 들면 일자리가 많다던가, 주변의 생활 환경 시설들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안정돼 있어, 평화로워, 그 다음에 임금도 높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잖아요. 흡인 요인입니다. 흡인 요인. 그 다음 배출 요인, 뭔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배출해내잖아요. 대소변을 배출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배출해내는, 밀어내는 요인, 그럼 별로 안 좋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빈 곳, 너무 가난하다거나 임금이 낮다거나 일자리가 없어요, 맨날 전쟁이 터져, 이런 데는 당연히 갈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바로 배출 요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 흡인 요인, 그 다음에 내보내는 것을 바로 배출 요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인구 이동을 유형별로 나눌 때 기준이 있습니다. 범위라던가 기간이라던가 동기라던가 원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절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동 범위, 나라 안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국내 이동이죠. 너무 쉽죠. 나라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국제 이동이고요. 이건 범위에 따라 나눠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 기간에 따라 잠깐 갔어, 나 유학 3개월만 간 거야, 이런 거는 일시적 이동, 일시적으로 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예 난 미국에 이민을 간 거야, 난 50년 동안 살 거야, 이건 뭐예요? 영구적 이동입니다. 영원히 걸로 간 거죠. 영구적 이동. 그 다음에 이동 동기, 내가 원해서 간 것인가, 아니면 남이 시켜서 억지로 간 것인가. 내가 가서 내 맘대로 갔으면 자발적 이동이라고 하고요, 남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간 거면 강제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의 원인, 경제적 이동과 정치적 이동,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경제적 이동은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을 쫓아서 간 거 바로 경제적 이동이고요. 전쟁이나 분쟁,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 바로 정치적 이동입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 그냥 이해하면 끝입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네, 그럼 세계의 인구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거와 오늘날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이거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제 이 인구 이동에 대해서 배울 때 사례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만 나오는 사례라던가, 아니면 선생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사례, 그런 것들은 꼭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구 이동의 사례가 지도에서는 어떻게 표시될 수가 있는가, 이것도 꼭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지도로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죠. 그러면 과거의 세계의 인구 이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거의 인구 이동 살펴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돈이죠. 여러분들도 돈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경제적 이동이 빠질 수 없겠죠. 이 경제적 이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항로를 개척한 다음에 새로운 대륙이나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 이런 데를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로 이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왜 이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려고? 멋있는 풍경을 보려고?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로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이동한 이유는 경제적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또는 미국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중국인들을 우리가 화교라고 부릅니다. 이 화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동남아시아나 미국 등지로 이동한 이 이유도 역시 경제적 이동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런 경제적 이동이 대다수였지만 다른 이동도 있었는데요. 강제적 이동,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간 거였죠. 뭐냐면 이 유럽인들이 새로운 대륙을 개척한 다음에 거기에 자원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일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자신들의 식민지인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사용했는데 그 흑인 노예들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가기 싫은데 유럽인들이 끌고 갔죠. 강제적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청교도, 예전의 구교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종교인데요. 이 새로운 종교와 구교 간에 이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너 새로운 종교 믿으려면 다른 데로 가,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이동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종교적 이동이겠죠. 이렇게 강제적 이동, 그 다음에 경제적 이동, 종교적 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많이 있었다는 거 반드시 사례랑 같이 봐야 됩니다. 네, 세계의 인구 이동을 살펴보기 전에 당연히 여러분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같은 선진국, 그다음에 자원이 많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인간이 많이 갈 거겠죠. 왜냐하면 일자리도 많고요, 살기가 좋으니까. 반면에 전쟁이나 분쟁이 많거나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같이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곳에는 인구 유출이 많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그럼 오늘날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예나 지금이나 뭐가 최고라고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경제적 이동이 역시 계속 많고요.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나 자원이 많은 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많이 가고요. 나라 안에서도, 국내에서도 당연히 아무래도 좀 개발된 지역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쪽 해안가로 많이 가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첨단 산업 도시가 있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약간 몰리게 되겠죠. 왜냐면 거기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무슨 이동이라고요? 경제적 이동이죠. 네, 이 밖에도 전쟁이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난민들, 정치적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이제 뭐 환경적 이동이나 일시적 이동,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환경적 이동은 이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기후 재해 때문에 나라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런 환경적 이동이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투발루라고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데 나라가 점점 잠기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물에 점점 잠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시적 이동, 과거에는 이제 해외에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좀 해외로 나가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휴양을 뭐 하루 이틀만 가는 게 아니라 뭐 3개월간 파리에서 살아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나가는 거. 그런 휴양이나 유학을 통해서 일시적 이동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 인구 이동 살펴봤기 때문에 국내 인구 이동도 한번 살펴봐 줘야죠. 삐집니다. 세계 인구 이동만 예뻐한다고. 삐져도 된다고요? 네, 한번 달래주세요, 한번. 네,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보면요,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으로 한번 반으로 갈라서 보겠습니다. 국내 이동, 나라 안의 이동을 말하는 거죠. 60년대 이후랑 90년대 이후가 우리나라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갑자기 진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수도권이나 이런 도시 쪽으로 많이 떠났습니다. 그걸 딱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전에도 한번 배웠는데 뭘까요? 모르겠죠. 이촌향도입니다. 이촌향도. 촌락을 떠나서 향한다, 도시로 가는 거죠. 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내 이동이 어땠냐? 그러면 이촌향도, 도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로 사람이 겁나게 몰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좀 나아졌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도시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땅값도 비싸고 환경오염도 심하고 범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에 가는 것에 염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TV 같은 거 보면 막 연예인들이 도시 한가운데 사는 거 아니고 막 약간 외곽 지역에 큰 이렇게 별장 같은 거 지어놓고 저는 이런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걸 좋아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도시는 싫어.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고 싶어. 1990년대 이후에는 도시가 너무 밀집하다 보니까 도시 바깥쪽으로 나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도시화의 반대다라고 해가지고 역도시화라고 합니다. 약간 무슨 일본말 같기도 하죠. 역도시화, 역도시화.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유턴이라고도 합니다. 갔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다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유턴 현상이라고도 해요. 60년대 이후는 도시로 가는 이촌향도였고요. 90년대 이후는 도시 너무 복잡해, 나가고 싶어, 역도시화 또는 유턴 현상이라고 하면 됩니다. 목소리가 약간 이상했죠.
네, 우리나라의 국내 이동, 나라 안의 이동을 살펴봤고요. 그럼 나라 밖으로 이동한 거는 어떻게 변했었나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는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해외로 많이 나간 게 뭐 놀러 간 게 아니라요. 일본이 강제로 동원하기도 했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나라 안에서는 일본이 너무 탄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로 나간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거 잘 봐줘야 되고요. 60년대 이후는요.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보다 조금 더 발전한 나라들 뭐 미국이라던가 독일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들 서남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으로 많이 가서 일을 해줬습니다. 경제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죠. 90년대 이후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취업을 한다거나 국제결혼도 요즘에 많잖아요. 그래서 국제결혼이나 취업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경제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투자나 이런 걸 위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일제시대 때는 해외로 많이 나갔고요. 일본의 강제 노동이라던가 그다음에 우리가 탄압을 피해서 60년대 이후는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서 자원이 많거나 지금 개발을 하거나 선진국인 지역 뭐 독일이나 미국, 서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갔고요. 90년대 이후는요. 취업이나 국제결혼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인구 이동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인구 이동이 뭔지, 인구 이동의 요인은 뭔지, 인구 이동의 유형이 뭔지, 세계의 인구 이동 과거와 오늘날 봤고요.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그러면 이런 인구 이동이 있었을 때 그 인구 이동이 있었던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구 유입 지역, 인간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당연히 선진국이겠죠. 북아메리카라던가 서부 유럽이라던가 오세아니아 이런 지역에는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우선 좋은 점은 뭐냐면요. 노동력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노동력이 아무래도 자국민을 고용하는 것보단 저임금이겠죠. 임금을 조금만 줘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많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단점으로 이어지는데요. 여러 개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 같은 게 굉장히 문화 갈등이 심해지게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 프랑스에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와서 자신들의 이슬람 이런 전통 의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자기네의 양식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프랑스랑 많이 이제 충돌하는 그런 사건을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 갈등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인구 유출 지역,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은 개발도상국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은 뭐냐면 우선 당장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데 또 단점이 뭐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굉장한 인재들이 해외에 어떻게 보면 팔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재들의 기술이 해외에 유출이 되면서 오히려 경제 성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걸 잘 기억해 주세요. 네, 답이었습니다. 인구 이동 답이었어요. 예, 빠르게 정리해보면요. 인구 이동은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옮겨가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을 흡인 요인이라고 하고요. 뱉어내는 것을 바로 배출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인구 이동의 유형은 나라 안을 이동했으면 국내 이동, 나라 밖으로 갔으면 국제 이동, 잠깐 갔으면 일시적 이동, 아예 갔으면 영구적 이동, 내가 원해서 갔으면 자발적 이동, 남이 시켜서 갔으면 강제적 이동, 그다음 돈 때문에 갔으면 경제적 이동, 전쟁이나 분쟁 때문에 갔으면 정치적 이동 이런 게 있었고요. 과거의 세계 인구 이동은 경제적 이동, 강제적 이동, 종교적 이동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는 경제적 이동, 정치적 이동, 그다음에 환경적 이동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가는 이동도 최근에는 많이 생기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동은 60년대 이후에는 이촌향도 도시로 가는 거죠. 일자리를 위해서. 근데 90년대 이후에는 도시가 복잡해 가기 싫어 역도시화 현상이 보였습니다. 유턴 현상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국제 이동에는 일제 강점기 때는 해외로 많이 나갔고요. 60년대 이후는 우리나라보다 좀 잘 사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갔고요. 90년대 이후는
이유는 오히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취업이나 국제 결혼을 위해서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구 이동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냐? 인구 유입 지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저임금 노동력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좋은데 반대로 문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인구 유출 지역, 밖으로 나가는 지역은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기여를 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유능한 인재들이 유출되기 때문에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우리 마을, 우리 집이 최고지요. 선생님도 뭐 해외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며칠 있으면 또 집에 오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집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사랑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요. 또 만나요. 안녕.